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꽃이 만연한 4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2023년도도 1사분기가 다 지나갔네요. 네,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바깥에는 막 벚꽃이 막 만개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아주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꽃 풍경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있는 풍경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도 많이 들뜨고 하실 텐데 이렇게 또 일부 시간은 또 쪼개가지고 이제 마음의 여유로움을 좀 즐기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정서적으로 많이 좀 이제 어려워지셔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촉촉히 적셔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준비하는 목표가 조금씩 다를 테지만 각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이제 나름의 최선을 다하시되,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세운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뭐라 그럴까, 너무 또 다그친다든가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균형 있게 지금의 시간도 좀 이제 나한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조화롭게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시기이네요. 자, 이제 4월호에서는 3월 달에 있었던 얘기들이 주로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요번에 보니까 3월 달에 있었던 뉴스거리들 중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좀 공유해 봐야 될 내용들, 상식을 좀 채워봐야 될 내용들은 주로 이제 앞부분에 조금 또 몰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어쩔 때는 저 뒷부분에 경제 혹은 사회 혹은 뭐 문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이제 왔다 갔다 좀 무게중심이 이제 변동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정치행정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숨가쁘게 전국이 돌아가고 있어요. 뭐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이제 그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제 상식의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커버 스토리도 이제 두 편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리는 바로 이 미국 반도체법 생산지원금 신청 조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요, 언론이 크게 보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뭐 경제적으로 보면 핵폭탄급 사건이 하나가 빵 터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 갑작스럽게 나왔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결정체와 같은 형태로 우리한테 다가온 게 아닌가? 그 전부터 군불이 좀 있었어요. 군불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종합판으로 이렇게 이제 튀어나와 버린 거니까 우리가 조금은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요 내용들을 이제는 분석하기가 좀 수월해진 것 같긴 한데,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도 매우 궁금해지는 지점이에요.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기사만 쭉 따라가도 요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서서히 우리에게 퍼펙트 스톰이 되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지경이었는데, 정부가 프로다웠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 부분을 미국하고 잘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렛대를 잘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좀 피해가 덜 오게끔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아직은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죠. 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주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불안한 거는, 이미 이렇게 미국에서 만천하에 공표를 해버린 상황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뭐 제목을 보세요.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이 내용이 과연 이제 이 독소 조항들이 많이 제거가 된 상태일 것인가, 제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이제 의문이 남죠. 이게 이제 발표되기 전에 사실은 좀
미국 측하고 좀 조율이 되어서 이 발표될 때 좀 우리가 부비고 들어갈 틈이 보여야 되는데 현재로선 그러진 않아요.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 뉴스를 좀 따라가 봐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자, 이게요.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던 이 투키디데스의 지적에 따르면 당시에도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치면서 1등 국가가 2등 국가를 어떻게 이제 관리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이제 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생긴 말이 투키디데스 함정입니다. 1등 국가는 2등 국가가 1등 국가를 위협하면서 치고 올라올 때 반드시 짓밟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짓밟게 돼 있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투키디데스 함정은 미국이 중국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거 뭐 전방위적입니다. 정말 전방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체면, 그 다음에 품격, 품위 이런 거는 집어던진 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태도예요. 이건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까지 뭐 이게 공화당, 민주당 이제 바뀌었잖아요. 정권하고도 무관하게 굉장히 대놓고 드러내놓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자기네들끼리 이익이 되는 사안이 있으면 또 뒤로는 손을 잡는 아주 이제 희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처럼 어떤 한 나라를 일방적으로 무너뜨리면서 자기네만 경제적으로 성공하겠다. 이게 좀 어려워질 정도의 개방화된 국제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을 막무가내로 몰아붙이지는 못하는 듯해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진짜 정글의 이 맹수가 포효하는 듯한 모습이고 그 앞에서 중국은 할 말 하안 정도의 느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스탠스로 납작 엎드려 있는 스탠스로 지금 현재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뭔가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줍니다. 실제 외교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미국 쪽으로 탁 가서 붙어있는 형국이 되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발빠르게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혹은 러시아 이쪽으로요 상당히 많은 우군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군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고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국가들 여기를 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와중에서 가장 샌드위치가 된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안보는 미국하고 해왔고 그 다음에 경제는 뭐 미국도 물론 주요한 파트너지만은 경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중국하고의 이 비중이 가장 큰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양쪽의 이 강대국하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큰 관건이었습니다만 미국이 저렇게 진짜 빨개 벗고 중국을 막 욕하고 다닐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미국 쪽으로 좀 끌려가는 듯한 이런 이제 형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참 이 난처하게 짝이 없구나 이런 느낌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속에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계속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아니면은 중국의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대중국 무역 적자가 이게 이제 미국이 이렇게 막 동맹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한국한테 너희 우리 편이 아니야? 이런 걸 자꾸 이제 사상 검증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타이밍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대중국 적자가 아주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정부가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시장에 개입할까 싶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게 과연 우연인가? 아니면 중국 정부의 의도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폰 자체도 중국에서 안 팔리고 있다. 그럼 뭐 중국은 아직도 전체주의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약간 부정적 뉘앙스를 풍겨줬을 때 소비자들이 그거를 향해서 똘똘 뭉쳐서 가버리는 한국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은 감정을 퍼뜨려서 한국 물건이 중국 내에서 팔리지 않게 하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들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 어쨌건 우리는 사면 초과의 상황인데요. 자, 이제 미국이 우리를 압박할 때 이제 주로 쓰는 수단 중에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이 반도체입니다. 미국이 이미 칩4라는 거를 선언을 하고 미국과 일본과 대만과 한국을 칩4 반도체 4대 강국으로 묶어서 여기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중국한테는 팔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게 참 그렇잖아요. 미국의 대외 전략에 우리나라를 쑥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근과 채찍을 제시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니까 당근 쪽에 가까워 보이는데 당근도 여기다 약을 좀 바른 것 같아. 당근을 우리가 홀딱 집어먹으면 이게 아무래도 미국한테 유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당근을 주는 것 같아서 그걸 먹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최면에 걸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막 뭔가를 우리한테 캐물어 보면 우리가 이제 잠에 취한 상태에서 뭔가를 다 얘기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이게 이제 커버 스토리에서도 제목을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칩4를 내세우고 중국에 수출하지 말자 이렇게 내건 거는 채찍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다 공장 세우고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해 주면은 생산 지원금 줄게 라는 건 일종의 당근이거든요. 당근인데 당근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걸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뒷 배경은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럴 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28일 반도체 및 과학법상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발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법은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결국에는 우리한테 약간 당근이 되는 건 맞긴 한데 그런데 전제 조건은 미국에다가 일단 공장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고 그러고 이제 미국에서 생산할 때 이게 지원금 줄게. 미국 그 국적 회사가 아니더라도 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요 이미 이제 생산기지로서의 반도체 강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설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원천 기술 보유국 정도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대만 같은 데가 미국이 이제 설계한 내용을 갖다가 생산해내는 이런 이제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안에서 미국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힘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야 니네 우리의 원천 기술도 쓰고 그러는데 미국에다 공장 지어 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 생산 단가가 굉장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미국에서 아이폰 공장도 대만에다 만들어 놨겠습니까? 생산 단가 같은 거에서 비교가 안 돼요. 생산 단가가 훨씬 더 아시아 국가로 오면 싸요. 또 우리는 우리나라 임금이 비싸다고 난리지만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어쨌거나 이제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에 난색을 표하면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원금을 줄게 라고 이제 갖다 거는 거예요. 뭐 그렇다면 고려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미국에다 공장을 짓기로 막 약속을 했습니다. 저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평택 공장으로 달려갔잖아요. 삼성전자. 그래가지고 그때 삼성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원금을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약속이 조건이 막 갖다 이제 붙여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경제 및 국가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준비성, 인력 개발, 사회공헌 등 6개의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전기차 보조금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조건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들어가질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이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급감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거예요. 사전에 그런 첩보가 왜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사실은 시장의 상당 부분을 뺏긴 거거든요. 그러자 현대 기아차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 어떤 거냐면 미국의 생산 기지를 더 키우고 미국에서 판매할 차량은 미국 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공장을 지어 놓고 생산해서 미국으로 가지고 가면 거기서 여러 가지 장벽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보호주의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강대국들이 지네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주의를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이제 역전되게 생긴 산업 분야가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거꾸로 접근하는 겁니다. 거꾸로 접근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를 이제 신보호주의 정책이라고 우리가 이제 명명한 건데 오히려 이제 미국 내에 공장을 쳐라. 이런 요구들이 아주 흔하고요. 예, 흔하고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자꾸만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생산된 것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장벽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들도 굉장히 각양각색입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서 주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된대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심지어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 바깥에서 생산된 게 자기네 나라로 들어갈 때 장벽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있잖아요. 미국 내 현지 공장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야, 니네 보조금 받고 싶냐? 그래야지 경쟁력 생기지. 그럼 보조금 받으려면 이런 조건을 충족해 와 라고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보호주의 정책에서도 한 발 더 들어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미국 회사였다면 굳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날카롭게 이렇게 장벽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장벽을 세운 이유가 뭐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생산에서의 우위도 그 기술력도 미국이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그걸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미국의 보조금을 신청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깊은 고뇌에 빠져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오히려 더 생산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불리하다. 이 조건들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신청을 하지 않는다 치면 그럼 미국이 또 가만히 있을 거냐? 그래? 그럼 보조금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럼 보조금 받지 말고 알았다. 그렇게 알아서 하자. 이렇게 하고 끝날까 과연? 분명히 약간 채찍도 있었잖아요. 칩4를 내세우면서 아니 이거는 사실은 되게 무례한 일입니다. 왜 우리한테 중국에 팔라 말라 해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래도 미국 말을 들어보려고 하냐면 안보적으로 이게 이제 미국하고는 특수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북관계가 대립돼 있고 이런 속에서 분명히 이제 미국한테 의지해야 될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런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말을 좀 그래도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칩4에 가담할 거야 라고 판단해 줬으면 미국이 고마워서라도 우리 산업을 지켜주기 위한 뭔가 우호적인 조치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국제사회의 냉엄함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30%가 넘는데 이거를 갖다가 싹 다 놓치게 됐을 때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미국 공장이 생산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관심이 좀 적어버리고 그러면 요즘엔 뉴스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안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뉴스가 어떻다, 수준이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누누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진짜 필요한 우리나라 위기 상황에 대한 보도가 없어요. 보도가. 이거 쓱 스치듯이 그냥 지나갑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국민이 경각심 가질 정도로 그걸 얘기하고 정부는 뭐 하고 있냐? 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이러다가 몇 년 지나면요. 우리나라 진짜 선진국 문턱에서 선진국의 턱걸이는 한번 해봤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좌절해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몰라요. 이거 제가 그냥 저 혼자 갖고 있는 상상이 아니고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금방이에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두들겨 패고 있지만 예전에 일본을 두들겨 팼다니까요. 일본을 두들겨 패서 80년대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끌어내가지고 일본이 잘 나갈 때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은 이제 미국 밑에서 탁 붙어서 이익을 많이 챙기는 이런 이제 구조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미국이 요구를 당연히 받아들여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속에서 일본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스스로가 훼손하는 정책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10년, 향후에요 10년, 20년 동안 침체기를 겪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게 미국이 일본한테 했던 것처럼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돼요. 아니 미국이 아무리 우리의 우방 국가고 필요한 국가고 한다 손 치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미국의 이익보다 더 우선시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머리가 빨리빨리 회전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맥락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 여러분 읽어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뒤에 숨어 있는 얘기들은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6개의 조건들. 경제 및 국가안보 그랬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세계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느냐. 미국에서 생산한 걸로 미국발 수출을 하고 있느냐. 그거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보세요. 미국의 군사용 반도체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양질의 반도체를 미국에만 주고 중국 같은 우려국은 주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상업성은요. 기업의 계속된 투자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장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냐. 그러니까 미국에 만드는 공장을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적 투자를 할 거냐. 이거 심사하겠다는 거고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를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가 가장 좀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기업의 내부 정보를요. 이거를 마구잡이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래서 이게 진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정책방에 맞는 건지 참으로 의심스러워요. 원래 이런 지원금 같은 거 주는 것도 보호주의라 그래서 미국이 못하게 하는 정책이에요. 원래가. 다른 나라들한테. 근데 미국이 이걸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기업의 내부의 정보를 싹 다 파악해 가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있잖아요. 이런 거 봤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현금 흐름과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미국 정부와 초과금을 일부 공유한대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국가가 거기에 중심 국가가 할 말이 맞는 거 맞아요? 기업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미국 정부가 가져가겠대요. 왜? 보조금 줬으니까 지원금 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원금도 니네 생산에 기여했으니까 그거 다시 뱉어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이게 진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맞아요?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기업한테 정부가 장부 보여줘. 그 심지어 외국계 기업한테 장부 다 내놔. 우리 보조금 받으려면. 이 보조금을 미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장부를 다 들여다보고 세상에 이윤을 많이 가져갔으면 그거를 환수해 가겠다? 정부가? 글쎄 이런 거 하면은 공산주의 국가냐고 비판받지 않나요? 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 정말 깜짝 놀랄 부분이에요. 그리고요. 기술 준비성. 사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기업이 공장을 지을 준비가 됐느냐. 환경 등 관련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거 봐보세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기술 도면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연결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인력 개발인데 직원들의 숙련도와 다양성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고용한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인력 개발 프로그램들을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도 복지 정책까지도 다 신경 써서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한테. 그렇게 안 하면은 니네 이거 지원금 받을 생각하지 마 이런 겁니다. 사회공헌, 기업의 미래투자 의지와 지역사회공헌, 그리고 시설 건설 및 지원, 미국산 건설자재 사용. 얼마나 보호주의적입니까? 심지어 건설자재도 미국산으로 쓰래요.
그래서 이거를 혹자들은 미국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거 아니냐. 미국이 너무 초조해야 한다. 지금 여러 면모로 봤을 때 미국 옛날 같지 않다. 큰형님 리더십이 없잖아요.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경제 개발할 때는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싸구려 물건들을요 완전히 미국 시장을 오픈해 줘가지고 우리나라 물건의 90%가 미국으로 수출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키워준 고마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이게 모르겠어요. 미국이 동맹이고 우방국이고 뭐 가릴 것 없이 미국의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가요. 그럼 미국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6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라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해야 되냐 싶은데 지원금 신청 안 하면은 그러면은 뾰족한 수가 있냐? 그러면은 미국이 그러면 중국에다 수출하고 뭐하고 하는 걸 내버려 둘 거냐? 추가적인 어떤 보복성 조치는 없겠냐? 이게 의구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보실래요? 전체 랜드 플래시의 약 40%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 D램의 약 48%를 우시 공장이 생산하는 SK하이닉스는 사실상 중국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이거 프로테이지를 보세요. 4%, 4.8%가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중국에다가 수출하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중국 수출이라는 개념은 좀 애매해졌지만 중국 현지 공장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중국 시장을 다 버리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부진한 반도체 업황으로 수출이 줄고 무역 적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라는 것은 반도체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치명타.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천문학적 투자를 진행하기로 약속하며 프렌드 쇼어링에 동참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프렌드 쇼어링이에요. 미국이 치포 내세우고 그럴 때 우리 가까운 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해보자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라고 손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반기를 든다면 중국에 이어 미국 시장까지 이를까 우려요. 중국하고 관계는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까지 이를까 봐 기업들은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럴 때 미국하고의 외교력을 발휘해서 또 중국하고 외교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기업이 직접 할 수 있는 영역은 벗어났잖아요 이미. 이건 외교적이고 안보적인 문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아무튼 좀 요거 좀 우리가 심도 깊게 좀 들여다보고 있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말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원래 있는 말이 오프 쇼어링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쇼어링, 온쇼어링 내지는 리쇼어링 이런 말들을 써요. 그래서 이제 오프 쇼어링은요. 외국의 인건비가 싸니까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자국 기업이. 그런데 리쇼어링 내지는 온쇼어링 그러면요. 다시 외국에 나간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 그리고 여기에 프렌드 쇼어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동맹국들끼리 모여서 이제 거기에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연계성을 더 강화하는 건데요. 이런 걸 하면서 치포를 하면서요. 가장 손해보는 건 우리나라고요. 일본하고 대만은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 왜? 일본, 대만은 중국 시장에 점유율이 없거든요. 거의. 대만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대만 기업 TSMC가 중국한테 물건을 팔았겠어요. 일본하고 중국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관계성이 별로 안 깊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회를 많이 얻었던 것도 사실인데 근데 이 프렌드 쇼어링을 하는 과정에 타격을 입는 건 치포 국가 중에 우리나라예요. 이런 점에 비추어서 제가 지금 열변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입니다. 진짜 이연사 외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바로 들여다봐야 되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주제가 튀어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주어진다면 안보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다 조화롭게 가져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프렌드 쇼어링의 필요성, 불가피성 같은 것들은 좀 전제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안전한 답은 될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정서, 기업 정서나 뭐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그런데 기업의 뭐 시험을 보거나 한다면은 사기업의 시험 본다면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묘안 같은 걸 한번 고민해 왔나?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자 좀 알아서 좀 준비를 잘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큰 폭탄이 우리 앞에 턱하니 떨어져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정치행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